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생의 후반전은 품이 있고 우아하게, 50부터는 우아하게 살아야 한다. 지은이는 요시모토 유미, 옮긴이는 김한나, 발행은 유노북스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며 늙어갑니다. 그러나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지금의 50은 더 이상 예전의 50이 아니죠. 연예인부터 주위의 지인들까지 50대라고는 믿기 힘든 동안이 많으며 인생의 제2전성기를 열며 50의 파워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50대야말로 여유를 갖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즐기며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이라고 말합니다.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온 지난 날을 뒤로하고 50에는 새로운 인생에 다시 태어난 나에게 우아라는 색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려서 얻을 수 있고 받아들여서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이야기를 완성해 가기 위해 50부터는 우아하게 살아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이 책에는 50부터 우아하게 사는 태도, 자세, 마음가짐, 방법, 다짐 등이 33가지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추억의 물건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부정적인 억측과 말버릇 버리기, 부부가 서로를 제대로 마주하기, 노부모와 함께 행복하게 늙기,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하기, 유머와 음악으로 삶의 묘미 가꾸기 등 우아하게 나이 드는 법을 강요하지 않고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운 좋게 모두 소나기에 움켜질 수도 있겠으나 절실할 때라야 한 번의 기회라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일지 모를 기회를 잡고자 50부터는 우아하고자 단순하고 자유롭고 유연하게 즐기며 후회 없이 편안하게 살아봅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이제는 우아하게 살자. 나이 들매 더 이상 좋은 감정을 품을 수 없게 된 건 언제부터일까? 더 이상 젊지 않다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게 된 건 어떤 계기 때문이었을까? 신선한 기쁨보다 일상생활, 현재보다 미래, 나보다 가족과 회사, 타인을 우선시하게 된 건 언제부터일까? 정신 차려보니 인생의 반이 지나갔다. 50이 되었을 때 지난 20년을 돌아봤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었다.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처음으로 장편소설을 쓴 30의 내가 당장이라도 손닿을 수 있는 곳에 있는 듯했다. 앞으로 다가올 20년을 생각했다. 60의 나는 상상할 수 있다. 그때까지는 활기차게 해나갈 수 있다. 그러나 70이 된 나는 머릿속에 그릴 수 없었다. 앞으로 10년 동안 하고 싶은 일, 해본 적 없는 일에 도전하기로 했다. 이제 곧 그 10년째를 맞는다. 눈 깜짝할 사이라는 말이 진부하게 들릴 정도로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는 시간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재미있다. 떠나는 새는 뒤를 어지럽히지 않는다. 종활, 끝내는 활동이라는 뜻으로 일본 노인들이 인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죽음을 준비하는 활동을 이르는 말이라고 하면 우울해지는 사람이 많을 테다. 나도 그랬다. 나이가 들고 앞일을 생각해 남은 가족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태어나는 때는 알 수 있어도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는 알 수 없다. 인생이란 그런 거라고 알고 있어도 좀처럼 실감할 수 없다. 똑바로 바라보는 걸 애써 피하는 동안에도 시간은 흘러간다. 소중한 순간들이 흘러가 버린다. 멈춰서서 인생을 생각한 적이 몇 번이나 있지 않았나. 그때마다 최선의 선택을 모색하며 앞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지나간 인생에 절정기가 있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절정은 다가올 인생에 있다. 진심을 선택하는 나이, 정말 하고 싶은 일과 정말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선택한다. 자신을 소중히 하고 즐기며 세상도 즐길 줄 아는 나이, 이제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육체로 인생을 마음껏 즐길 나이 때 접어드는 것이다. 나는 돈을 들이지 않아도 특별한 무언가가 없어도 그런 생활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규칙을 지킨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배를 끼치지 않기 위해 온갖 틀과 생각을 만들어 왔다. 인생의 어느 시기에는 필요했을지도 모를 것들이다. 그러나 나를 즐기고 앞으로 인생을 즐기려면 필요 없는 것도 있지 않을까. 제멋대로 하라는 게 아니다. 확실히 즐기는가, 날개를 크게 펼치는 감각을 느껴보았느냐가 중요하다. 이제부터가 인생의 절정기다. 좋아하는 일로 즐길 수 있는 내가 되자. 떠나는 새는 뒤를 어지럽히지 않는다고 했듯이 후회는 남기지 말고 기쁨만 남기자. 인생에 우아라는 새로운 색을 더하며 나의 이야기를 완성해 가자. 버려서 비로소 얻을 수 있고 받아들여서 비로소 여유로울 수 있다. 변하는 거, 변화시키는 것에 신경 쓰면 세상이 달리 보일 것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순간의 시간을 즐기고 음미하며 나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 단순하게, 자유롭게, 유연하게, 무엇보다 우아하게. 추억의 물건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반지하의 차고와 욕실과 세면실이 침수됐다. 무릎 아래까지 물에 잠겼다. 차고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짐들이 물 위에 둥둥 떠다녔다. 모든 게 쓰레기가 되고 말았다. 남편이 수리를 맡길 수도 있다며 컴퓨터와 프린터를 버리지 않고 종이 상자에 처박아 놓았는데 상자가 물을 빨아들여 흐물흐물해졌다. 옷상자도 2개 있었는데 돌아가신 엄마가 배운 샹숑악보와 가곡지, 딸이 초등학교 때 그린 그림이 들어있었다. 추억과 함께 소중히 아낀 물건들이 흙탕물로 뒤덮인 잔해가 되고 말았다. 차고에 놓은 짐을 정리하겠다고 생각한 지 몇 년이나 지났다. 집안에 보관할 수 없는 물건을 차고에 계속 넣어 집안은 조금 말끔해졌지만 차고는 불필요한 물건 보관소가 되었다. 무릎 높이까지 물에 잠겨 쓰레기가 된 물건을 봉투에 넣으며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물건을 얼마나 모아놨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또한 7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20여 개의 물건이 없어져도 전혀 곤란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구입한 물건은 제습기 뿐이었다.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정리할 때 판단 기준은 이게 전부다. 그렇지만 추억이 가득 담긴 물건, 사진, 선물은 좀처럼 버릴 수 없다. 아이나 부모의 추억 어린 물건도 그리움과 사랑스러움이 솟아나 버릴 결심을 무디게 한다.
엄마의 샹숑 악보에는 수많은 글씨가 쓰여 있었다. 돌아가신 엄마의 그리운 글씨가. 엄마가 한동안 좋아하는 일에 몰두해 생기 넘치게 살았던 증거처럼 느껴져 계속 처분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순식간에 쓰레기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형태가 있는 물건을 소중히 하고 또 남기려고 한다. 그러나 계속 보관했다고 해도 결국은 누군가가 처분해야 한다. 내가 엄마의 추억 어린 물건을 소중히 보관했다고 해도 내가 죽은 후에는 그때 누군가가 마음을 담아 정리해 줄까? 아무리 추억 어린 물건이라도 쓸데없이 오래 보관하면 남은 가족을 번거롭게 할 뿐이다. 다만 추억 어린 물건은 마음을 담아 처분하는 게 좋다. 생각지도 못한 짐수로 엄마와 딸의 추억 어린 물건을 처분한 경험은 집착을 버리고 다시 한번 정말 필요한 물건을 남기는 결심의 어려움과 소중함을 알려주었다. 집착을 떨쳐내는 법. 이제까지 살아온 길에는 여러 경험과 추억이 새겨져 있다. 더불어 집안에는 자질구레한 물건이 남아있다. 사진, 편지, 선물, 기념품, 작품,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소중하게 여겼던 물건들, 지금의 내게도 소중할까? 예를 들어 옛 연인에게 받은 선물, 편지, 사진이 있다. 내게 좋은 연애 경험으로 남아있다면 간직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힘든 사랑이었더라도 버리지 못하고 남겨두었을 수도 있다. 지금의 내게 가치 있는 물건들일까? 나는 전부 놓았다. 놓았다는 표현이 아름답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30대 무렵에 싹 다 버렸다. 그 중에는 몇 번이고 펼쳐 읽은 탓에 편지지에 접힌 자국이 당장이라도 찢어질 것 같은 편지도 있었다. 그렇지만 모두 버렸다. 형태 있는 물건을 버려도 멋지고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으로 족하다. 충분히 인생의 영양분이 되었다. 그 사실이 앞으로의 내 시간에 필요한지 생각해보면 필요하지 않다. 나만의 소중한 이야기가 담긴 편지 등을 남이 읽는 것도 기분 나쁘다. 누구와도 공유하고 싶지 않은 물건은 마음에 새겨 무덤까지 가져가자. 긴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추억 어린 물건뿐만 아니라 혼자만의 기억으로 남기고 싶은 물건들이 있다. 좀 더 시간이 흐른 후 인생을 돌아봤을 때 다시 생각할 수 있다. 그때 여유로운 마음으로 생각해 낼 수 있다면 미련 없이 집착을 떨쳐냈기 때문일 것이다. 옛 물건을 모두 버리는 건 아니다. 곁에 두고 싶은 물건은 추억 상자에 담는다. 처분할 물건을 찍은 사진을 넣는 방법도 좋을 수 있다. 추억 상자에 넣어가는 만큼의 물건만 넣는 게 중요하다. 추억 상자가 여러 개 되면 또 짐이 되고 만다는 걸 주의하자. 내게도 버릴 수 없는 물건이 잔뜩 있다. 딸에게 물려줄 물건 상자에는 딸이 어렸을 때 입었던 원피스와 멋진 코트가 몇 벌이나 들어있다. 내 딸에게 딸이 태어난다면 하고 태평하게 불확실한 미래를 상상하기도 하지만 사랑받고 자랐다는 추억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에 보관했을 뿐이다. 엄마로서의 집착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나를 용서하고 있다. 추억 어린 물건이 현재 나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가? 정말로 가치 있는 소중한 물건은 무엇인가? 추억이라는 틀에 얽매여 있지는 않은가? 내가 죽은 후에 남겨질 추억의 물건들이 갈 곳을 생각해야 비로소 인생 후반이 시작된다.
부정적인 억측과 말버릇 버리기. 이젠 나이가 들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은가? 이젠 나이가 들어서 그 뒤에는 무슨 말이 올까? 이젠 나이가 들어서 못해. 이젠 나이가 들어서 이전과는 다른 일을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가? 길은 둘로 나뉜다. 지금의 나를 내 생에 가장 늙은 나로 생각할 것인가? 남은 생에 가장 젊은 나로 생각할 것인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렸다. 인생의 가장 끝에 있는 지금의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 가능성의 문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실제로 필요 없어진 물건을 처분하면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마음도 가벼워진다.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무의식 중에 몸에 밴 억측,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떨쳐버리면 새로운 문이 열린다. 억측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버릇, 예를 들면 이젠 나이가 들어서 못해 등의 억측은 우리의 마음을 구속한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보내주지 않으려는 마음, 의식의 깊은 곳의 존재에 제지하는 또 다른 자신이다. 억압받고 승화되지 못해 남아버린 감정들이다. 블록이라고 해도 좋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해왔다. 잠재의식으로서의 블록은 대부분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나 학교 생활, 괴로운 체험이나 실패, 부끄러웠던 일 등 지워버리고 싶은 체험이 계기가 된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두 번 다시 괴로운 체험을 하지 않고자 먼저 포기한다. 어차피 나는 못해라고 결정해 괴로운 체험을 회피하려고 한다. 블록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의식의 발로인데 블록이 있으면 본의가 아닌 규칙을 스스로에게 부과해 무의식 중의 억측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되고 만다. 그렇게 생각하면 상처 입는 일에서 스스로를 보호했다고 인식한다. 나이가 들어서라는 말은 필요 없다. 가장 먼저 말버릇을 신경 쓰자. 억측, 부정적 생각은 말버릇에 나타난다.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내뱉는 말은 없는가? 이를테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라는 말은 인생의 가치를 젊은 아름다운 외모에 둠을 나타낸다. 미래에 대한 포기가 밑바탕을 형성한다.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다라는 블록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라며 도전할 마음을 시들게 한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이 담긴 말버릇도 구차하다.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의식의 밑바탕에는 틀에서 벗어나는 게 무섭다는 두려움이 존재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혹시 안 되면 어쩌지? 실패에 비난받으면 어쩌지?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수록 괴로워진다. 앞으로 인생을 홀가분하게 보내고 싶을 때, 불필요한 물건을 처분하려고 할 때 이런 말버릇은 족쇄가 될 뿐이다. 무엇을 하면 좋을까 목적 없이 50대를 맞이했다고 삶을 돌아본 한 여성이 있었다. 뭔가 재미있는 일이 없나요? 라고 묻기에 아이디어 몇 가지를 내놓자 혹시 안 되면 어떡하죠? 실패하면 큰일이잖아요. 라며 전부 부정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의존적인 자세의 간곡한 표현이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도전하기가 두려워 한 발짝도 내밀지 못한다. 안타깝기 짝이 없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걸 붙잡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손에 넣을 수 없는 게 있다. 움츠러들어 가만히 있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해보자고 작정해 시작하면 모든 일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인생도 절반이 지나 앞으로 더욱더 자유롭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지난 삶의 괴로움과 위화감을 의식해 언어로 바꿔보자. 자기도 모르게 입을 뚫고 나오는 말버릇이 없지는 않은지 가족이나 친구에게 물어봐도 좋을 것이다. 내뱉는 말의 뒤에는 잠재의식이 있어 블록이 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 알게 되면 모조리 부정하지 말고 원인이 있었구나 하고 인정하자. 그리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되고 싶은 자신을 연상해보자. 이제 나이가 들어서라는 말버릇은 포기이자 변명인 동시에 나이 따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속마음에 있는 말이다. 우아하게 사는 연습 첫 번째, 자유롭고 유연한 생활을 위한 7가지 방법. 추억의 물건을 처분하여 홀가분해지면 자유가 좀 더 가까워진다. 반드시 해야 해라고 생각하는 일은 그만두고 귀찮아도 하고 싶다고 느껴지는 일만 한다. 피를 맑게 하는 식사를 한다. 생명에 활기를 주는 음식을 즐겨 먹는다. 긴장을 풀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확보한다. 매일은 물이라도 가끔 다른 장소에 간다. 패션은 심플함과 시크함을 신조로 삼되 강렬한 포인트 컬러를 넣어도 즐겁다. 이젠 나이가 들어서 뒤에 이어지는 말을 바꿔 행동하면 운이 움직인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라는 질문에 확실히 직면한다. 부부가 서로를 제대로 마주한 것도 인생의 도전. 역할을 재검토한다라는 새로운 인생의 전개를 좀 더 발전시켜보자.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분 좋은 거리를 유지하는 건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의 마음도 편안하게 한다. 남들과의 거리, 특히 가족과의 관계는 거듭된 세월에 따라 달라진다. 친밀한 만큼 어려운 관계인데 과정에서 큰 배움을 얻을 수 있다. 부부관계를 생각해보자. 5, 60대가 되면 자녀가 자립해 부모로서의 역할을 끝내고 부부가 둘이서만 지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무렵부터는 앞으로 오랫동안 둘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가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기 마련이다. 정년퇴직 시기를 맞아 저마다 앞으로의 이상적인 자세와 삶에 대해 창조성을 갖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성이라 인생 후반은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바람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두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어떻게 각자의 삶에 접목시킬 것인가 하며 발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함께 있든 떨어져 살든 두 사람의 마음이 함께 성숙하게 진화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진화란 인간적인 성숙을 말한다.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관계가 중심이다. 그러나 부부이기에 갈등이 있고 인내가 있다. 나는 여러 기회를 통해 결혼은 영혼 연마라고 말하는데 영혼을 연마하는 상대이기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인생 후반, 부부로서의 후반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것들을 넘어서는 시기이다. 이츠키 히로유키 씨는 앞서 소개한 사주기 개념을 그의 식으로 해석한 저서 임주기에서 이렇게 말했다. 부부관계는 한층 더 어렵다. 평생 연인으로서 사랑을 키우기보다 둘도 없는 우정을 키워가는 게 좋지 않을까. 둘도 없는 이라는 말에 부부 둘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세계가 있다.
또 임주기, 즉 50대에 들어서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남편 또는 아내라는 명명을 뛰어넘은 우정으로 이어지면 멋지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생각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다. 남편이면 용서할 수 없는 일도 친구라면 용서할 수 있다. 아내라면 응원할 수 없는 일도 친구라면 응원할 수 있다. 그런 사람도 많지 않을까? 남편이나 아내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배우자를 배려하고 동지라는 이름의 인연으로 큰 어려움을 극복한다. 부부를 초월한 관계성을 탐구하는 것도 인생 후반의 묘미일 것이다. 둘이라도 각자 자유로울 수 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남편의 정년을 계기로 이혼한다는 황혼 이혼이 한때 화제였다.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청천벽력일 것이다. 퇴직금은 재산 분할, 위자료로 쓰일 테니 말이다.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는 아내의 시점에서 보면 정년 퇴직 후 남편이 집에만 있다니 참을 수 없다. 이 밖에도 가치관의 차이, 괴롭힘, 남편의 이성 문제, 간병 문제 등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 각자의 경제 사정에 따르겠지만 재산 분할, 연금 분할 등 이혼 후의 생활에 쪼들리지 않는 방법도 있는 모양이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자주 들리는 게 조론이다. 결혼 생활을 졸업한다는 뜻으로 헤어지는 게 아니라 따로 생활한다.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 서로의 의존 관계를 해소하고 자유롭게 생활한다. 아내 쪽이 조론이라는 말을 압도적으로 많이 꺼낸다고 하는데 취미 등에 몰두하고 싶은 남편도 조론을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듯하다. 혼인 상태에 있으면서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인생을 산다.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는다는 건 어느 정도일까? 어느 한쪽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이혼이 아니라 조론이면 그 부부는 회색 지대다. 불분명하다. 경제 사정을 고려해 같은 집에 살면서 생활만 따로 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그것대로 새로운 종류의 스트레스가 될 것 같다. 시니어 세대 부부의 이상적인 모습은 매우 현대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며 부부의 수많은 다양한 스타일이 있다. 말할 수 있고 말이 통하고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부라면 서로의 이상형을 함께 찾을 수 있다. 대화를 제대로 못한다면 감정적인 건 일단 배제하고 앞으로 어떤 인생을 보내고 싶은가부터 생각해야 한다. 상대방과 제대로 마주하는 것도 인생의 도전 중 하나다. 나와 남편의 경우 서로의 이상을 응원하며 함께 살아가는 둥지 같은 관계가 되었다. 결혼 초기부터 형성해온 모습이지만 20년 동안 수많은 발견과 둘이서 극복한 일, 내가 극복한 일, 온갖 일이 단련되어 지금의 안정된 경지에 이르렀다. 환갑을 앞둔 우리가 부부로 지낼 수 있는 게 10년인지 20년인지 알 수 없다. 지금까지의 10년, 20년과는 완전히 다른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시기로 들어가는 지금, 혼자라야만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둘이라도 자유로울 수 있다. 인생 후반, 남편 또는 파트너와 어떤 관계를 구축하냐는 많은 여성에게 중요한 주제다. 남편, 아내라는 역할을 뛰어넘어 서로 이해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이 있으면 부부는 둘도 없는 좋은 친구로 함께하며 서로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다. 인생을 함께 걸어가든 길을 나누든 선택의 과정을 가볍게 보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우아하게 사는 연습 두 번째.
나의 시간을 만들기 위한 6가지 방법. 역할에서 졸업하면 자유로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자신에게 물어본다. 즐기면서 조사하거나 시도해본다. 황혼 이혼이나 졸혼 외에도 배우자와의 관계를 바꾸는 방법은 있다. 경제적인 자립을 고려해 본다. 단 처음에는 위험을 막자. 가족에게 감정을 정중하게 전하는 습관을 들인다. 행복한 엄마 졸업을 위한 주제는 신뢰와 기도이다. 노부모의 바람이나 할 수 없게 된 일에도 주의하고 전문가의 힘을 빌린다. 희생적으로만 행동하지 않는다. 우아한 50의 품격에 대하여. 우아, 최근에 많이 쓰지 않는 단어다. 세련된 아름다움과 기품이 있다. 경험을 쌓아 훌륭하다. 확실히 우리 세대가 꿈꾸는 모습인데 말이다. 쓰는 일이 적어진 말은 정신과 함께 사라진다. 우아한 여성이 줄어든 것일까? 우아는 주로 나이 든 여성에게 사용한다. 세련됨은 정신성과 사는 방식으로 연마된다. 50대가 넘으면 명확해진다. 눈꼬리에 주름이 웃으며 살아온 증거가 될 것인가? 수척해졌다는 증거가 될 것인가? 각자의 삶에 달렸다. 미간의 주름이 말하는 건 무엇일까? 좋은 표정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운과 불운 또는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아니다. 내면에서 배어나오는 품성에 있다. 사소한 표정에도 나타난다. 우연한 순간, 갑자기 무방비해졌을 때 본심과 속마음의 부분이 나타난다. 품성 문제일지 모른다. 외모는 신이 결정한다. 옷은 재력이 결정한다. 품성은 의지가 결정한다. 핀란드 속담이다. 이 속담을 접했을 때 품성은 의지가 결정한다란 아름답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삶에 대한 미의식이 아닐까 생각했다. 품성은 재력과 상관없다. 유복한데도 기품이 없는 사람도 많다. 품성, 품이란 사람이나 물건에 갖춰진 바람직한 품격, 고상함, 고결함을 말한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매사 좋은 면을 본다. 남의 행복을 기뻐한다. 불평하지 않는다. 변명하지 않는다. 맹렬히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 나의 미의식을 자각하며 산다. 나를 다스리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의 행동에는 그때까지 어떻게 살며 마음을 연마했는지 배어 나온다.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나를 속이지 않고 정당화하지 않는 것도 품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나를 좋아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미국의 작가이자 성공 철학을 주장한 나폴레온 힐은 품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어떤 때라도 나에게 솔직해야 한다. 나를 속이기 시작하는 순간 품성은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옳지 않은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합리화 과정의 시작이다. 먼저 내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품성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하기 바란다. 마음속 거울에 나를 비춰본다. 나에게 솔직한가? 거짓을 정당화하지 않는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로 품격 높은 사람은 남에게 보이는 품성보다 내 안의 품성을 소중히 하지 않을까 싶다. 그동안 거듭해온 세월 속에서 실패한 일, 달성한 일,
울고 웃은 일로 마음속 거울이 닦이며 더 큰 성장을 요구한다. 나의 가치관과 대조하여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늘 나를 다스리며 미의식을 연마해온 여성을 우아하다고 하는 것이다. 최근에 나의 스테이지를 높인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스테이지에는 무대나 연단이라는 의미와 일의 단계라는 의미가 있는데 나는 나의 스테이지라는 말에 조금 위화감을 느낀다. 확실히 학력이든 일이든 단계를 높여가는 게 성장이다. 하지만 스테이지, 무대라는 말에는 남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느껴진다. 게다가 스테이지를 정하는 게 지위나 돈이라고 하면 어딘지 고압적이다. 또 누군가와 비교하게 된다. 21살 때 만난 산명학의 종가 다카오 요시마사는 마음의 차원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 어려울 때야말로 마음의 차원을 높이세요. 마음의 차원을 높여 생각하세요. 마음속을 의식해 단련하고 마음을 성장시켜가는 의의가 느껴진다. 품위 있게 나이 들려면 나와 진지하게 대치하고 고독 속에서 과정을 느껴야 한다. 자기 주장이나 나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이해시키려는 일은 필요 없다. 사람으로서 품위를 높여가는 건 50이 지나면 더욱더 생각해야 할 인생의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제 기존 날 오늘은 50부터는 우아하게 살아야 한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